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파이썬의 파일, 흐름 제어, 그리고 함수 뭐 이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입니다. 파일은 데이터 저장을 위한 것이죠. 다만 어떤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인데 이 파일을 이용할 때는 파일 오브젝트라는 것들을 내세워서 그걸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my file이라는 것들을 read 모드로 읽어서 그 파일 핸들을 F라고 지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F에서 한 줄 읽어서 라인 1에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 라인 읽어서 라인 2에 연결시키고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이 라인 1, 라인 2로 왔겠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F 즉 파일 핸들을 클로즈 해달라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write를 한다면 my file의 write 모드 W write 모드로 열어서 그리고 나서 f.write 하는데 이런 따옴표로 연결된 내용을 write 하면 몇 개의 캐릭터가 write 됐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write하고 write가 끝나고 나면 close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은 텍스트 파일도 있고 바이너리 타입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그 파일의 모드만 read, write 또는 binary read, binary write 형식으로 지정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파일을 읽어드리고 하기 위해서 라인 1에 부여된 건 라인 2 내용들을 뭐 화면에 출력해 보거나 등등이요. 만약에 파일의 위치가 다르다면 import os라고 하고 OS라는 것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이썬 설치할 때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메모리로 불러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OS에 get cw 하면 get 현재 current working directory가 어디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디렉토리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특정 위치에서 앞에서 join이 있었죠. 그래서 C의 루트 밑에 있는 my document 안에 있는 파일을 파일 네임이라고 부여하고 그것들을 read 모드로 읽겠다. 그래서 읽어드리고 클로즈하고 뭐 이런 식이죠.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예컨대 comma separated in CSV든 JSON이든 이런 것들은 그 파이썬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중에 예컨대 CSV는 import CSV 한 다음에 CSV.read, JSON은 import JSON 한 다음에 JSON.read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이제 보겠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본 바가 있습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들의 각각의 라인을 출력해달라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은 저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위드문이 있습니다. 위드문은 이렇게 파일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with 명령을 주면 with 안에 있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파일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with 문을 쓰는 것들이 이제 권장되는 방식이죠. 자, 그다음에 흐름 제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는 항상 탑에서 바텀까지 순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행이 되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반복 수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분기시킬 때는 이런 흐름 제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흐름 제어의 기본 내용은 전부 이 false와 true, false의 조건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아니면 다시 반복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의 true는 제로나 블랭크가 false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true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one, 제로, 그 다음에 empty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에 빈 것들을 봤었죠. 이런 것들은 false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true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예컨대 뭐보다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으냐 무엇과 같으냐 같지 않느냐 등등의 연산을 시키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true, false가 잡히죠. 그 조건에 의해서 분기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true, false를 생성시킨 다음에 그에 의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true, false에 의해서 if 조건이 맞으면 예컨대 지금 여기서는 x equal 5를 주었습니다.
5보다 작냐? 5보다 크냐? 5니까 e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들을 블럭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럭과 블럭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블럭이 지정되는 것이고요. 이때 유의할 것은 파이썬에서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 블럭 지정을 예컨대 뭐 이런 중괄호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죠. 이 들여쓰기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썬 언어 자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4칸을 들여쓰게 돼 있고요. 탭 주지 마시고 항상 스페이스바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나콘다나 이런 데서 보듯이 이 여러 가지 도구에서는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탭 같은 것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파이썬의 기본 논리에 의하면 항상 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는 4칸인데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우리가 영어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 조건은 이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 이 블럭을 진행시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다시 if, else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or loop도 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던 것들처럼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각각의 것을 x라고 보고 x에 대해서 x가 인티저이면 바로 별다른 수행 없이 그 다음으로 진행시키고 만약에 x가 인티저가 아니라면 넘기고 x가 인티저라면 그에 대해서 나누기 7을 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나머지 값 이런 것들을 출력하라. 뭐 이런 식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for 다음에 다시 4칸을 들여써서 블럭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블럭 안에 다시 if 조건을 주었고요. 숫자가 아닐 때는 숫자에 대해서 7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이런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continue는 수행시키지 않고 그 다음 루프로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조건 그리고 7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라 뭐 이런 식이 되죠. 이거는 for loop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각각의 항목을 수행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보죠. 함수는 함수 define이라는 의미에서 def문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return문을 쓰게 되어 있지만 return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def 그 다음에 어떤 이름 함수의 이름 주고 콜론을 준 다음에 4칸 들여써서 블럭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예컨대 def의 greet인데 여기 지금 그림은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4칸 들여쓰게 되어 있습니다. def greet라는 함수를 지정하는데 4칸 들여쓴 다음에 print hello world라고 하고 엔터 치면 greet라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greet 괄호 열고 닫고를 하니까 그 함수가 불러졌죠. 물론 인자값을 줄 수 있습니다. def funct1에 xyz를 주고 4칸 들였었습니다. value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x 플러스 2y 플러스 z 제곱이죠.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0보다 크면 그 내용들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return 0 해라. 그래서 u와 v의 3이니까 u는 3, v는 4네요. 그리고 uv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2를 직접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시키니까 해당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z 제곱에 해당되는 지금 2가 z에 해당되죠. 그 계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좀 밀렸는데요. 전부 def 안에는 지금 4칸씩 들여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데 equal자를 주면은 특정한 값을 주어지지 않았다면 디폴트로 그 값을 주어라. 예컨대 지금 여기는 func2에 지금 x, y, z 세 개의 인자값이지만 y와 z가 디폴트 값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x 하나만 주어도 수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func2에 3만 주었고요. z 이걸 4 주었으니까 y가 없죠. 없을 때는 y는 1이 지정이 돼서 수행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def라는 문을 주면 함수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한 번 함수 지정한 다음에는 같은 로직이 필요할 때 항상 그 함수 지정된 함수를 한 번만 지정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목들을 가지고 실습하는 내용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설치를 했던 아나콘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에 들어와서요.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세션이 물려 있으니까 새로 하나를 진행을 시키죠.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가지고 오겠고요. 자, 이것도 내리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좀 더 편리해지는 거니까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시죠. 파이 310을 액티베이트 시키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콘다 리스트를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의 목록입니다. 파이썬 3.10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 pip 인스톨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무언가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이 되는 것들까지 함께 설치를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이걸 이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웹상으로 가서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본 다음에 가지고 와서 파이썬 3.10이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버전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스터디로 가서요. 여기에서 지금 설치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나오고요. 우리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New에 파이썬 3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죠. 이 창을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인데 브라우저가 있고 몇 개의 메뉴 항목이 있으면서 이렇게 박스로 된 셀이 보입니다. 이 셀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 앞에서 봤던 IDLE의 그 명령어 편집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헬로 뭐 이렇게 주고 쉬프트 엔터 또는 여기 지금 요 런 버튼입니다. 런 버튼을 누르시거나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수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서 아주 긴 프로그램도 여기 편집을 한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거나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각화 작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세션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파일의 오픈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파트 3의 IPyNB를 선택해보죠. 이 주피터 노트북은 IPyNB라고 해서요.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파이썬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이나 IPyNB나 파이썬은 서로 호환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사용법만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셀이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 이게 셀입니다. 그리고 셀 안에는 여러 가지 명령, 엔터를 치면은 이 편집 모드이고요. Escape를 누르면 커서가 없어지죠.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커맨드 모드입니다. 항상 에디트 모드와 커맨드 모드 두 개로 나뉘어서 이용하게 되고요. 편집을 할 때는 엔터를 치면 에디터 모드가 됩니다. Escape를 치면 커맨드 모드가 되고 Shift 엔터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수행이 되고 다시 편집을 하려면 엔터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은 명령어 모드인데 이때 보시면 여기에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은 코드일 수도 있고 마크다운일 수도 있고 로우 모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 엔터를 쳐보면요. 여기는 지금 마크다운 모드죠. 마크다운은 마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인트라넷 형식으로 내부에서 공유하도록 만든 것인데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마치 HTML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모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샤프를 주면 샤프를 하나를 주고 크게요. 다시 올라가서 화살표로 올라왔습니다. 엔터 친 다음에 두 개 또는
5개 아주 작게요.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크다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죠. 마크다운은 여기 지금 제일 위에처럼요. 이것도 지금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죠. Shift 엔터를 칩니다. 이것도 마크다운이고요. 글자를 좀 작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크다운입니다. 수식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컨대 달러와 달러로 연결된 방식으로 레이텍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매스잭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식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앞에 하이픈을 주면 분릿 표시도 할 수 있고 이게 전부 마크다운으로 이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뭐 차차 뭐 필요한 대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봤던 그런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활성화되어 있는 셀이요. 여기 지금 이 사각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시죠. 그러면 넘버스의 1, 2, 3, 4입니다. 그런데 더블 넘버스라는 변수에 새로운 리스트 항목을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정한 nums에 대해서 넘버스에 있는 각각의 항목을 num이라고 하고 그것에 2배를 해서 출력을 해달라. 그래서 1, 2, 3, 4가 2, 4, 6, 8로 되어 있죠. 자, 이미지로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 안에 제가 박대리가 없네요. 잠깐요. 예, 잠깐 누락된 항목이어서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디렉토리는 박테리아를 이미지로 보겠다.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모듈을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니까 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뭐 락토바이오스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파이썬 디스플레이 밑에 있는 유튜브 비디오 같은 모듈을 이용하면 이렇게 유튜브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이 목적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파이썬을 이용하면서 예컨대 여러 가지 시각화 또는 그러다가 다시 또 가서 추가시키거나 여기에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지금 이 파일 이용이라는 헤더에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서 A를 누르면 above 셀이 생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X를 누르면 delete가 되고 B, below 밑에 셀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면 그 위로 올라가고요. 등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ytext. 파일을 이용하는 것들을 한번 보죠. 그래서 파일 1이라는 변수에 어떤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파일 핸들을 지정하는 것이네요. 근데 myfile.txt를 오픈하는데 write 모드로 없으니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리스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리스트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샤프로 되어 있으면 이게 코멘트이니까 프로그램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죠. 실제로 이 내용을 출력해달라. 그런데 \n 같은 것들은 next line 표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hello 하고 다음 줄, 그 다음에 앞에서 지정된 L이라는 리스트를 각각 파일에 write 해달라. 그래서 write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없던 파일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게 되죠. 한번 새로 출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myfile.txt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read 모드로 읽고 싶다.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들을 출력했고 출력한 다음에 다시 close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open 작업한 다음에 close 하는 것들을 read 명령을 주면 자동적으로 close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폴더로 옮기면서 파일이 빠졌어서 지금 다시 옮겨왔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옮겨온 것은 여기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people.csv라는 간단한 파일이거든요. 파일을 읽을 때 csv 임포트 한 다음에 읽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try except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상 상황, 에러 상황이 발생됐을 때 프로그램에서 끊어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클래스 등등을 얘기할 때 트라이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걸 수행시켜라.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항을 조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것까지 수행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현행 디렉토리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fasta라는 이 파일을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켰더니 읽었죠. 물론 fasta 파일은 아시는 것처럼 fasta 파일을 보면 맨 앞에는 이 메타데이터로 꺽쇠어로의 한 줄의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if 꺽쇠어로가 없으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앞뒤에 블랭크를 없앤 다음에 시퀀스 변수에 계속 추가시켜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꺽쇠어를 뺀 나머지 이 서열 본문만 출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try, except, finally 등등에 대해서는 뒷시간에서 다음 시간에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흐름 제어를 보겠습니다. 흐름 제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다시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맞는 블럭으로 수행을 시킬 것이냐를 정한 것인데요. 그 균이 되는 것은 항상 그 조건에 따라서 불리언 값을 생성시키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불리언 값은 지금 이 셀에서는 x에 false라는 값을 저장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false입니다. not false 하면 false의 역입니다. 그래서 true가 됐죠. 자 이런 식의 값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특정 블럭을 수행시키게 되는데요. if else 구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셀에서는 DNA 세그먼트에 서열을 지정해 놓고요. 코드는 DNA 세그먼트에 0, 1, 2 세 개의 구간이니까 즉 여기서는 ATG 이 세 개를 묶는 셈이 되겠네요. 이것을 코던 1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던 1이 ATG와 같은 값이면 그러면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스타트 코던이 아닙니다 라는 스타트 코던 여부를 지금 확인한 다음에 출력하는 형식이 됩니다. 출력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done이라고 완료하는 인쇄까지 했네요. 자 다음 셀에서는 DNA 세그먼트 지정이 됐고 코돈이 맨 뒤에 코돈만 봤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코돈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3 콜론이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C, 그죠? 그 다음이 마이너스 2가 T, 마이너스 3이 A가 되겠죠. 그래서 ATC를 가지고 와서 ATC가 여기 지금 TA나 TAG, TGA와 같은 스탑 코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loop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리스트를 주고 리스트 각각 항목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데 다만 and equal 역슬래시 t를 주면 탭으로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탭으로 한 탭씩 한 탭씩 이어지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스트로 직접 주지 않고 레인지 항목으로 0부터 10이니까 0부터 9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라는 의미죠. 그것들을 탭으로 연결해서 출력해달라. 자, 이번에는 컬러를 딕셔너리를 잡았습니다. 중괄호의 딕셔너리를 잡은 다음에 애플은 그린이고 바나나는 옐로우고 등등으로 잡아놓고 나서 그 딕셔너리에 점 아이템즈 하면 키와 밸류를 모두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키를 K로 밸류를 V로 할당한 다음에 그것들을 출력시켜라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while은 조건이 맞는 동안 이 while 블럭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수행시켜라 입니다. 그래서 10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0부터 그 중에 홀수만을 가지고 와라. 나머지 숫자가 2이냐를 보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를 가지고 진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greet 우리 보면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자값을 name을 줬고 hello name이라고 출력하는 것인데요. greet하고 john을 주니까 john이 name에 대응이 되어서 그래서 hello john이라고 출력이 되었네요. 두 개의 아규멘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num1과 num2로 주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합산해서 더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풋을 줄 때는 숫자를 입력시켜도 그것을 스트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트로 변환시켜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 def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한 함수에서는 그냥 인티저는 인티저로 플로팅 포인트는 플로팅 포인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와 4를 더하는 것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셀에서는 is palindrome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는
있거나 또는 문자열의 맨 뒤부터 거꾸로 읽어 나가거나 그 내용이 같은 것들을 판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열에서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def에 이런 함수를 지정했는데 인자값으로 s를 받았는데 s라는 문자열을 받은 다음에 원래의 문자열이 s 콜론 콜론 마이너스 1 하면 맨 끝에서부터 거꾸로 읽은 것과 이게 항등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equal 즉 둘이 같다면 이퀄 사인을 하나를 주면 사인이 됐죠. 두 개를 주면 비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라.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것이 다르다면 그러면 false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s의 어떤 문자열을 준 다음에 시퀀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이 팔린드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값이 nth 여기 true나 false가 잡히겠죠. true면 yes, false면 no라고 출력을 해라 라고 되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히 그 흐름 제어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